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국경절 연휴인 10월 2일 중공에서는 큰 정치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공과 중화권에서는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전 공안부 상무부부장으로 현재 사법부장인 푸정화가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중앙기율위가 밤 11시에 홈페이지에 올린 이 내용은 길이가 100자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푸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율 위반을 했는지의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중공 관가에서 이런 소식이 짧을 경우 역으로 그 안에 숨겨진 스토리는 복잡하고 많습니다. 푸정화의 체포는 전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이 당적과 공직에서 제명당하는 수앙카이 처분을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기율위는 순리진 처벌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무리를 조직해 시진핑에 대한 정변을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순리진은 역병에 관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순리진 처벌 후 공안부장 짜오커즈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쪼용광, 전 인터폴의 수장이었던 멍홍웨이, 순리진의 여독이 정법 개통에서 아직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짜오커즈가 이렇게 다그친 뒤 국경절 연휴에 공안부는 야간 근무를 해가며 푸정화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한밤중에 그 소식을 공표했습니다. 푸정화 사건이 엄중하며 이는 순리진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0대 당 대회를 앞두고 정법계 숙청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푸정화는 부장급 관리입니다. 푸정화는 청나라의 구문도독에 비유되는 막강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법위를 총괄해 베이징에서 시진핑의 보안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문도독은 청나라 때 베이징의 9문인 정양문, 숭문문, 선무문, 안정문, 덕승문, 동직문, 서직문, 조양문, 부성문의 열세를 관장하고 자금성 내 8기군을 지휘했던 자리입니다. 구문도독에 비유되는 푸정화는 호랑이에 비유되는 아주 큰 거물입니다. 그는 베이징시 공안국장도 역임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밤 푸정화는 직접 공안병력을 이끌고 베이징의 천상인간, 명문야연을 단속했습니다. 천상인간, 명문야연은 베이징의 아주 비싼 나이트클럽입니다. 천상인간의 경우 베이징의 5성급 The Great Wall Sheraton 호텔 베이징에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입구에 페라리가 질비해 고위급 관료나 부호가 드나드는 오락장소입니다. 아무나 가는 그저 그런 클럽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멤버십 카드가 20만 유엔이 대단한 곳입니다. 한밤중에 나이트클럽에 들이닥쳐 500여 명의 샤오제를 체포하고 6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천상인간의 샤오제는 키가 172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모가 확 눈길을 끌 정도의 미모여야 하고 하루 수당만 최고 5천 유엔이라고 합니다. 팁과는 별도로 나이트클럽에서 지급하는 돈이 웬만한 화이트 컬러의 한 달 봉급입니다. 천상인간의 사장은 치후이라는 인물로 국가주석을 지냈던 리셴옌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상인간에서 번 200억 유엔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다고도 합니다. 중공의 유흥산업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웬만한 샤오제들은 연수입이 1000만 유엔 정도가 수두룩했습니다. 벤츠, BMW는 물론이고 페라리로 출근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의 낭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공안부장 멍젠주와 최고인민법원장 조우창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낭만한 것은 아니지만 멍젠주는 순리진과도 관계가 밀접합니다. 모두 상하이방의 정법위 대장들입니다. 특히 조우창은 과거 여러 차례 추문에 휘말렸습니다. 섬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탄광 비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국 고급 법원장 회의에서 서방의 헌정민주, 삼권분립, 사법독립 같은 잘못된 사조를 견결히 저지해야 한다고도 말한 인물입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뒤 공안부문은 대대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공안부 부부장 리동성, 멍홍웨이, 순의진에 이어 이번에는 푸정화가 숙청됐습니다. 모두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인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숙청된 푸정화의 스토리는 파란만장합니다. 그는 시진핑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입니다. 폭발물이나 독침으로 시진핑의 목숨을 노린 상하이빵의 기도를 최소한 2번 저지했습니다. 보실라이가 무너지고 쪼우용캉이 제거될 당시 상하이빵은 회의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시진핑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또 시진핑이 301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 할 때 동물주사를 놓으려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쪼우용캉이 시진핑 암살 모의를 하면서 끌어들인 게 푸정화였습니다. 그런데 푸정화는 이를 시진핑에게 밀고해 대공을 세웠습니다. 또 중년반 주임이었던 링주와의 아들 링구가 베이징에서 한밤중에 페라리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링주와는 쪼우용캉과 짜고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때 이런 쪼우용캉과 링주와의 공모를 후진타오 원자보에게 귀뜸해준 것도 푸정화였습니다. 쪼우용캉을 배신해 그의 몰락을 부른 당사자가 푸정화입니다. 쪼우용캉과 한때 한패였으면서 쪼우용캉 사건이 불거지자 그를 체포해 조사한 것도 푸정화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덕분에 시진핑은 그를 신뢰하고 중용했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한 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공안 복장에 총을 들고 왕푸진 거리를 누비면서 기자와 사진 촬영됐습니다. 그야말로 청나라식이 구문도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2018년 양회 이후 공안부 부부장에서 사법부장 자리로 영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전이지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를 산에서 떠나게 하는 고단수의 인사였습니다. 시진핑의 수는 절묘했습니다. 사법부장이 됐으니 이제 공안부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거였습니다. 배신으로 출세한 그의 말로는 역사에서 보듯 비참하다고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로 윗사람을 유인해 도관에 가둔다는 칭진루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전형이 푸정화입니다. 푸정화는 문역 출신으로 베이징대 법학과 석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중졸입니다. 그는 공안부에서 파룬공을 탄압하는 6.10 판공실의 책임자였습니다.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푸정화는 권력이 막강해지자 시진핑의 개인 전화도 도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군을 배신하고 출세한 푸정화를 시진핑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푸정화는 또 과거 상하이빵 거물들을 배신하고 제거하는 바람에 상하이빵으로부터도 찍힌 상태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시진핑이 공안 정법 부문의 부패를 제거하면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환호성을 받습니다. 죄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관관은 아주 살벌합니다. 줄을 잘못 서거나 하면 그대로 숙청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숙청은 과거 30년까지 소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위한 수순으로 인사도 자주 합니다. 푸정화가 사법부장이 된 이후인 지난해 4월 29일 한 차례 중앙경위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당시는 그 의미가 모호했지만 결국 그가 체포됨으로써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중공의 권력투쟁은 그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개되는 방식은 과거 왕조 시대의 패턴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20대 당 대회를 앞두고 정적 내지 내부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한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